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함입 주식입니다. 어제 장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다우존스는 이렇게 0.3%, 그리고 S&P는 0.34%, 나스닥은 0.01%, 골드는 0.4% 올랐고요. 크루드 오일에서 1.5% 떨어졌고 비트코인에서 0.2%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장이었는데 다른 뺑 종목들은 다 오른 가운데 테슬라가 많이 빠진 게 눈에 띄고요. 반도체 쪽이랑 그 다음에 오일 앤 가스 쪽에서 많이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기에 눈에 띄진 않지만 팔란티어 그리고 특히나 중국 주식들이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지 먼저 어제 공개된 2021년 6월 15일 16일에 FOMC 회의록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이렇게 보시면 짧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 그렇게 제 어텐션을 잡는 내용은 없었고요. 중요한 내용이라 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밑줄을 쳐놨거든요. 먼저 이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 With economic reopening underway, Purchasing Manager Index PMIs in both manufacturing and services sector were strong in Europe in April and May라 적혀있죠. 경제가 재개됨에 따라서 4월 그리고 5월 달에 특히나 유럽의 제조 및 서비스 섹터 쪽에서 강한 PMI의 흐름을 볼 수 있었다라고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가장 먼저 PMI가 뭘까요?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로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요. 50 이하면 수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영국을 보시면요. 4월달을 시작으로 50 이상의 PMI 지수를 보여줬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의 지표는 이미 64인 50을 넘어주었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은 PMI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In the emerging market economies, manufacturing PMIs and exports were generally robust. However, many EMEs continue to struggle to gain the virus amid slow pace of the vaccination, particularly in South America and parts of the Asia. 라고 적혀있죠. 그 다음에 Consumer price inflation continued to rise in many foreign economies primarily driven by rebounding energy prices. 라고 적혀있죠. EME는 Emerging Market Economies라고 해서 신흥시장 경제에서 제조 쪽의 PMI 그리고 수출 쪽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전히 많은 신흥시장 경제는 특히나 남아메리카 그리고 몇몇의 아시아 쪽에서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로부터 느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 Consumer Price Index의 경우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원유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적혀있죠.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CPI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4.99%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며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준이 이를 용인하는 이유는 미국 연준은 CPI가 2%가 아니라 평균 2%까지는 용인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코로나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약 한 1.7%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본다면 말이죠. Price increases were concentrated in relatively few items, suggesting that underlying inflationary pressures remain subdued amid considerable economic slack 이라고 적혀있죠. 가격 인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아이템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고 경제적 부진 속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다라고 연준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2021년 6월 15일에서 16일까지 행해진 FOMC의 회의록을 본다면은 비록 몇몇의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원유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몇몇의 아이템에 대해서만 인플레이션 징조를 보여줄 뿐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아직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 달 전 FOMC 회의록에 의하면 연준의 입장은 똑같다 였습니다. 자, 이제 연준 회의록을 봤으니 어제 특히나 많이 떨어진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는 어제 마이너스 7.2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락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팔란티어는 저점 대비 이렇게 58.93% 올랐고요. RSI가 이렇게 70을 찍어준 뒤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고점 대비 이렇게 약 15% 정도 빠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팔란티어가 지금까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이제 막 60일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팔란티어가 15% 정도 빠졌는데 팔란티어는 과연 저렴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비쌀까요? 어제 기준으로 팔란티어의 PS Forward 멀티플을 보시면 28.92로 싼 가격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나 팔란티어의 매출액 상승률 가이던스는 2021년에 35.59%, 2022년에 29.40%, 그리고 2023년에 29.85%로 높은 편이며 2021년 1분기 실적은 49%에 달하는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꾸준히 이러한 가이던스를 위로 깨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의 멀티플은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28.9이라는 PS 멀티플이 낮은 멀티플은 아니며 차트상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전 저점까지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기에 팔란티어를 장기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낮은 평단가를 만들어 나간다면 이것 또한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먼저 디디가 이렇게 그저께 한 19% 정도 하락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졌죠. 이와 함께 바이두, 니오, 그리고 알리바바 또한 크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하락 이유를 바로 이 기사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Tesla will likely feel impact in China from Didi crackdown, Morgan Stanley라고 적혀있죠. 우선 디디는 차이나 우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디디가 왜 하락을 했느냐?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디디 트래블 사이버 보안 심사 착수 사이버 보안 심사 사실 발표로 적혀 있죠. 이것은 실제로 이제 그 중국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살짝 알아본다면은 여기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 보안 검토 업무에 협력을 하고 위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 기간 동안에 신규 사용자 등록을 중단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디디는 IPO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검토 기간 동안에 신규 사용자 등록을 중단했다는 것은 꽤나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먼저 2016년에 디디가 중국에 있는 우버를 인수하면서 우버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었고요. 디디가 중국에서는 거의 모노폴리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디디가 우버를 인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우버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버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디의 자동차들이 중국 전체를 활보하면서 내부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지 중국 정부는 네트워크 보안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또한 디디와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죠. 테슬라는 주변을 주행하면서 매핑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주변 지형 데이터를 모아서 잘 주행할 데이터 수에 비례하여 개선시키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레귤레이터스는 아마 중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로 하여금 자국에서 만들어진 카메라 그리고 센서를 사용하라고 권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 또한 사실 테슬라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하며 그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반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사이버 보안 심사는 원타임 이벤트이지 퍼머넌트한 이벤트는 아닙니다. 비록 테슬라가 이렇게 고평가긴 하지만 사이버 보안 심사에 대한 이벤트가 지나가고 주가에 반영이 되면 끝인 것이죠. 중국 주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두, 니오, 그리고 알리바바 또한 디디의 문제와 함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와는 관련 없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 특징상 워낙 이런 외적 요인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리스크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느끼시는 리스크만큼 수량에 반영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겠죠. 쉽게 말해서 스스로가 중국 투자에 대해서 느끼는 리스크가 100%라면은 투자를 전혀 하시면 안 되겠고 리스크가 50% 정도 느끼신다면은 그러한 리스크만큼을 반영해서 수량에 반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리바바 그리고 니오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 또한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느끼나 100%는 아닌 만큼 일정 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가치 투자자로서 이렇게 알리바바가 저평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리스크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조심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연준 FOMC 회의로 팔란티어, 테슬라, 그리고 중국 기업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나스닥은 지금 최고치를 달성한 상태이고 테이퍼링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조심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성장주들은 비록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로키드 마틴, 금, 그리고 은행주들은 그래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또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성장주의 약 6.5 대 3.5 비율로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해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리밸런싱을 하면서 조율을 할 것 같네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